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훈입니다. 1월 4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사람도 사람인데 이 말들도 추위를 타는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어린 말들, 그리고 또 특히나 암말들, 체격이 왜소한 말들, 이런 마필들은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리면 좀 움츠러드는 게 당연지사죠.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말들도 말들인데 이 사람도 기수들도 추위를 유독 좀 잘 타는 기수들이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말이고 사람이고 살아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추위가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면, 급격하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 몸이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좀 뻣뻣해지고, 자,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뭐 주로는 지금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2% 건조주로, 4% 건조주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중에 비가 안 오고 날씨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조주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건조주로기 때문에 저번 주하고 같은 흐름이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앞선에 가는 선행마필들이 유리할 거고, 흐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 다만 여러분들이 저번 주하고 다른 점은 기온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말이나 사람이나 현장에서 좀 컨디션 체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23일 금요일입니다. 9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6경주와 9경주, 마지막 9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현장에서 좋은 마번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볼게요.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보시면 7번 오아시스 스타죠.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서 뭐 좋은 발걸음을 보였어요. 근데 직전 경주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는데, 이번 주에 이런 마필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12월 마지막 주라든지 1월 첫째 주, 주로가 비정상일 때 주로의 영향을 좀 받고 뛴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마필들이 좀 거품이 껴있을 수 있거든요. 인기 마필. 왜? 직전에 1, 2, 3착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경주 인기 마필로 팔려요. 자, 그런데 그때 들어온 1, 2, 3착이 온전히 이 말의 실력이었냐? 그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주로의 영향을 받아서 안쪽의 마필들이 못 뛰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뛰게 보였었던 그런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마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자, 오아시스 스타도 그런 마필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말들이 기본기가 출중한 말들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얘가 직전에 주로의 영향을 좀 받긴 받았는데 아직은 성장세예요.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아시스 스타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죠. 앞선도 가능하고,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로 자체가 건조에 2% 빠른 주로이기 때문에 앞선 가는 마필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오아시스 스타를 여기서는 뭐 당연히 볼 수가 있는 마필이고, 자, 8번 델타포스가 지금 또 팔려주고 있는데, 델타포스 역시 주행검사 때 이미 기본기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델타포스를 보면서 야, 좀 말이 괜찮다라고 싶은 게 뭐였냐면, 보폭이 좋아요. 보폭이. 보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폭이 좋다는 건 뭐냐면, 숏다리인 애들, 롱다리인 애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기본적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0m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00m를 말들이 뛴다 그러면 대부분의 마필들이 거의 이제 150걸음 정도를 뛰어요. 출발해가지고 결승선까지 거의 150걸음 정도가 나오는데, 그럼 어떤 놈은 평균을 150으로 봤을 때 다리가 짧은 놈들은 뭐 152걸음을 뛰어야 될 거고, 다리가 좀 길어가지고 기럭지가 컴파스가 긴 놈들은 한 148걸음 정도 뛰어도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놈이 유리하겠습니까? 기럭지 긴 놈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보폭 좋은 애들이 유리한 거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폭이 좋다고만 유리하냐? 힘도 있어야 되고, 말이 뭐 능력도 있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일단은 겸비가 돼야죠. 하지만 이 델타포스도 상당히 기본기는 갖추고 있다. 인기마 2마리가 깜빡이에요. 깜빡인데, 저는 여기 이제 인기마 2마리가 괜찮은데 복병마 1마리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태산신화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주중에 이제 평일 방송에 여러분들한테 복병 마필로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인데, 직전에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죠. 주로의 영향을 받았었던 마필들을 잘 가려야 된다. 태산신화도 직전에 이 주로가 무거웠을 때 안쪽에서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안쪽 최적 전개를 했는데, 자, 그때 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다나카 기수가 12월 마지막 주에 모든 인기 마필을 진짜 많이 탔습니다. 근데 다
죽었어요. 싹을 털어먹었어요. 싹. 그래서 기억에 남는 그런 주간이었죠. 자, 그때 이 태산 신화를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다나카가. 좀 요동을 했어요. 말이 요동을 한 거죠. 기수가 상관없이 말이 요동을 하면서 늑발주를 했는데, 늑발주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개 꼬였고, 전개가 꼬이니까 성적도 개판이었죠. 기수도 엉망이었고, 말도 엉망이었고, 주로도 엉망이었고, 모든 상황이 엉망이었다. 자, 이번에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기수도 변경이 되었으니까, 자, 이번 경주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복병마필은 여러분들한테 직전에 주로의 영향이 좀 있었던 태산 신화를 말씀드릴게요. 일요일 부산 5경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준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준메인에 노리고 있는 충마 1번 크레이지 아미가 되겠습니다. 크레이지 아미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공백을 가지고 6월 달에 뛰었어요. 그런데 또 공백을 가지고 6개월, 7개월 만에 또 뛰고 있습니다. 현재 조교 상태라든지 오늘 편성 그리고 안쪽에 감량 조건 모든 걸 따져봤을 때 크레이지 아미가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경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팔려주고 있으니까 참 땡뚱맞기는 한데 1번 크레이지 아미 훈련 상태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를 놓고 때릴게요. 1번을 축으로 2번, 8번, 11번 말씀드리면서 5경주 준메인 승부처 정리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5경주였죠. 부산의 준메인 승부처였는데 제가 송경민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크레이지 아미를 놓고 때렸습니다. 근데 와, 이게 해도 너무하는 게 크레이지 아미가 사전 인기도에서 인기 8위였어요. 근데 그게 현장에서 세 번째 깜빡이로 뚫고 나오더라고요. 뭐 결국에는 그래도 10배가 넘는 배당을 지켜주긴 지켜줬는데, 와, 바람이 그렇게까지 불 수가 있나. 또 조금 아쉬웠던 거는 크레이지 아미가 이제 7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교 상태가 워낙 좋고 감량 이점도 있고 게이트도 1번이고 모든 조건이 좋아서 놓고 때렸는데, 일단 발주가 늦었어요. 송경민 기수가 조금 대처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넉넉히 뒤에 있더라고요. 무슨 자기 혼자 무슨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러다가 코차로 지고 2착으로 왔습니다. 서승훈 기수의 트윈 레인보우한테 지면서 코차로 들어온, 코차를 이겼으면 더 좋은 배당이 만들어졌을 건데 코차로 좀 지면서 아까웠던 배당이었죠. 자, 여하튼지 간에 지난주 일요일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배당이 좀 더 큰 배당을 잡고 싶었는데 딱 그 정도 적당한 배당 좀 마무리를 했지만 이번 주는 제가 다시 좀 좋은 편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30배 넘는 중배당을 여러분들께 꼭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에 이제 좀 두각을 보였던 마필들이죠. 7번 지타 그리고 안쪽에 1번 테미스 두 마리가 팔려주고 있습니다. 7번 지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뛰었던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다 팔려주는데 직전에 11번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이번에 7번으로 게이트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죠. 게이트가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좀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 1번 테미스 직전 경주 3개월의 공백이 좀 있었죠. 3개월 공백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정상주기 6주로 정상주기로 돌아왔고 1번 게이트의 다실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직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이 두 마리가 팔려주고 있어요. 직전보다 좋아진 두 마리가. 자, 이 두 마리는 인정을 하고 깜빡이를 보시던 아니면 다른 복병을 놓고 하시던 그건 여러분의 선택인데, 여기는 제가 일단 인기마 두 마리는 좋아요. 이상이 없어요. 좋고 복병으로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세 마리가 있는데 저는 좀 현장에서 보고 배당을 노릴 건지 아니면 삼복을 노릴 건지 이거는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마필은 4번 베스트 밸류입니다. 베스트 밸류 같은 경우는 지금 데뷔전이죠. 데뷔전인데 주행검사 때 뛰었던 발걸음이 기본기가 괜찮아 보였던 마필이고, 자, 또 한 마리는 6번 마이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좀 주로가 안 좋았을 때, 좋지 못했을 때 뛰었던 마필인데 얘는 모래에 아직 민감해요. 모래 맞으면 안 되는 말인데 직전에 안쪽에서 초작 전개하면서 모래 맞고 완전히 꼴등 왔어요. 자, 근데 얘가 만약에 이 마이베스트라는 말이 여기서 스타트는 기본적인 스타트는 있거든요. 선행을 만약에 쏘고 나간다. 아니면 선행이면 완전히 땡큐고 오케이고, 선입이라도 외곽 선입에서 모래 안 맞는 외곽 선입 전개를 딱 섰을 경우에는 얘가 한 바퀴 돌을 수도 있습니다. 발걸음은 괜찮은 애예요. 그러니까 얘도 무시하지는 못하고, 또 한 마리는 외곽에 있는 아유레디입니다. 아유레디. 아유레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얘도 모래에 좀 민감해요. 안 좋아요, 모래에. 근데 지금 게이트가 12번 외곽 게이트. 간혹 기수들이 안쪽 게이트 받았을 때는 외곽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경주를 개판으로 하다가 12번 외곽 게이트 받고 안쪽 인코스 들어가서 최적 전개하는 그런 상황들이 한 번씩 발생을 해요. 그렇지만 조인공 기수가 12번 게이트 출발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말 자체가 모래에 좀 민감한 모습이기 때문에 작전 지시를 잘 받는다고 그러면 외곽에서 돌아서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복병이 4번 베스트 밸류 기본기가 좋아 보이고, 저 6번이나 12번 이런 마필들은 모래를 피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복병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복병 마필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마번에 잘 섞어가지고 연결을 잘 시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3경주입니다. 6등급 중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죠.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스킵. 근데 얘는 이게 모래에 상당히 좀 취약해요. 모래가 반응이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안쪽 게이트야. 이게 다실바 기수가 스타트를 잘해가지고 빨리 나와서 선행을 쏘고 나가면 한 바퀴 돌겠지만 모래에 좀 민감한 마필이라서 만약에 스타트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말들이 외곽에서 찌르고 나와가지고 안쪽에서 모래를 맞는 상황이다. 그러면 얘는 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좀 불편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아까처럼 외곽에 차라리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외곽에서 출발한다고 그러면 다실바 기수의 실력으로 외곽에서 쭉 찌르고 나와가지고 모래 안 맞는 외곽선 입전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괜찮아. 근데 이렇게 모래에 민감한 마필들이 안쪽에 걸렸다. 이게 참 껄끄럽거든요. 스타트 잠깐 실수하면 완전히 죽쓰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이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한 마리가 4번 1+1. 그러니까 1+1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제가 준메인에 놓고 때렸던 충마입니다. 복병 마필이었을 때. 이 전 경주 인기 마필이었을 때 이성재 기수가 기승했어요. 제가 좀 약간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서승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팔려주고 있는 거고, 다실바 서승훈의 1-2비 타고 있으니까 이 두 마리가 팔려주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세게 보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뭐냐? 직전에 1+1에 기승했었던 이성재가 타고 있는 탐나브라보입니다. 탐나브라보 11번. 이 말을 왜 세게 보느냐? 직전 경주에 주루가 좀 비정상적일 때 주루의 영향을 좀 받았었던 마필이에요. 별로 좋지 않았던.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게이트도 외곽이고 거리 1400.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얘는 제가 아까 모래 때문에 불안하다 그랬죠. 얘는 1+1은 제가 놓고 때렸던 마필. 자, 그리고 탐나 브라보. 이 중에서는 전개적인 조건, 발걸음, 뭐 모든 걸 따져봤을 때 탐나 브라보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복병은 아니지만 제가 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마필 탐나브라보를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할게요. 4경주입니다. 5등급 중거리 1400m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안쪽에 3번 금성입니다. 금성이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 훈련 상태가 좋아요. 훈련 잘 됐어. 물론 훈련이 잘 됐다고 그래서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다 경마 다 맞출 수 있죠. 훈련만 보고 훈련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경마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훈련 상태는 좋다. 발걸음도 기본기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 있는 마필들은 뭐 별볼 일 없죠. 정동철,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강서 트렌드 직전에 선행 가가지고 버텨냈던 발걸음이고, 그리고 5번 샤이닝원 송경인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샤이닝원도 인기 마필입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고, 자, 인기 마필들의 상태는 다 좋아요. 여기 뭐 이상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저는 외곽에 있는 11번 이 플라잉 레이스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병 마필이긴 한데 이 플라잉 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는 뭐 개발이었지만 그 전 경주 이렇게 뛰었던 모습들을 보면은 기본기는 있는 마필이거든요. 기본기는 있는 마필인데 이 직전 경주에서만 좀 전개도 그렇고 말의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좀 잘 못 뛰어서 이번에 이제 아예 안 팔리는
거의 백판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기본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마필입니다. 물론 전진구 기수가 기승하고 있어서 더 안 팔리죠. 이런 마필을 차라리 뭐 다실바나 서승훈이 탔으면 그래도 복병으로는 팔려요. 뭐 세모가 되든 당구장이 되든 복병으로는 팔리는데 전진구 기수니까 아예 안 팔리는, 아예. 하지만 제가 플라잉 에이스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외곽이라서 그래요. 외곽이라서. 이게 안쪽 게이트였으면 안쪽에 갇혀갖고 이게 좀 흐름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외곽 게이트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쭉 치고 나와서 따라가면서 결승선의 중간으로 때리고 나온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뭐 복승도 괜찮고 삼복승도 괜찮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이 다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 11번 플라잉 에이스의 발걸음도 좀 괜찮기 때문에 기본기가 되어 있는 마필 11번 플라잉 에이스를 복병으로 말씀드릴게요. 5경주입니다. 5등급 단거리 1300m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기마필들. 인기마가 지금 10번 벌마의 강자 그리고 5번 돌핀킥인데 이 두 마리는 직전에 주루가 좀 비정상적일 때 주루 영향을 좀 받고 뛰었던 마필들이에요. 주루의 영향을 받아서 잘 뛰었어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렇으면은 어떻게 뛰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뭐 기본기가 월등하게 좋은 마필들은 아닌데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12번 서기 크레스트인데 마른 성장세가 서기 크레스트도 좋아요. 그리고 직전에 뛰었던 모습을 봤을 때도 괜찮은데 저 요즘에 이제 김혜선 쪽에서 마방이 이제 1승은 했어요. 첫 승은 하고 2찹도 한번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올 때마다 지금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마 팬들의 관심이 김혜선한테 쏠려 있죠. 아, 뭐 혜선이가 그래도 기수 때 최고 기수였는데 저기서 돼가지고 뭐 잘하겠지. 언제 빨리빨리 만들어서 할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나오면 그냥 계속 팔려요. 깜빡이 가. 더군다나 막 서승훈 타고 다실바 타고 막 그러니까 더 막 가죠. 자, 그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성격이 안 나요. 잘 뛸 조건인데도 이상하게 못 뛰어. 뭐 긴장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좀 톱니바퀴가 좀 잘 안 맞아 돌아가서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감은 있어요. 불안감은 있는데, 자, 여기는 인기 마필들이 다 불안해. 그렇다고 뭐 딱히, 이 서기 크레스트를 딱히 노리고 싶은데, 또, 물었다가, 덥석도 잘못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아예 안 팔리는 복병 두 마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마을에 가지고 가셔도 돼요. 자, 한 마리는 안쪽에 1번 바벨 트래페요. 직전에 안쪽 줄을 무거울 때 선행 가서 죽었던 마필입니다. 얘는 경주 거리를 지금 1300으로 줄였기 때문에 더 괜찮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어요.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고. 자, 또 한 마리는 완전 이제 똥마리로 취급받는 말인데 진짜 백판이죠, 얘는. 최강 루이스. 지금 단거리 1200 뛰다 이제 1300인데 1300도 괜찮은데 얘는 이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모래 맞으면 안 돼. 모래 맞으면 꼴등. 모래 안 맞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래 안 맞고. 얘가 기본적인 스타트를 가지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경민 기수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직전처럼 너무 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행 쏘고 나가서 페이스 안배를 잘 한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발걸음이 숨겨져 있는 놈이에요. 아직 정상적으로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래 피해서 뛸 수 있는 조건이라 그러면 최강 루이스도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일단은 1번 바벨 트래페오, 6번 최강 루이스 이 두 마리가 복병이긴 한데 여러분들께 뭐 조금 더 좋아 보이는 한 마리가 뭐냐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저는 경주 거리를 아무래도 줄인 놈 바벨 트래페오가 좀 더 낫겠다. 하지만 6번 최강 루이스도 저는 현장에서 보고 문제 없으면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6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 오늘 준비한 준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 골든 엠파이어. 제가 평일 방송에 말씀을 해드렸던 마필인데 인기마으로 팔려주고 있어요. 지금 안쪽에 1번 게이트. 1번 게이트 잡았으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다실바. 골든 엠파이어 같은 경우는 서승훈 기수가 직전에 인기마였을 때도 못 뛰었는데 이게 1착 한 번, 2착 한 번을 들어왔어요. 4번을 뛰어가지고. 근데 그 1착 한 번, 2착 한 번을 전부 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다실바하고 들어왔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팔려주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깜빡이로 팔려주는 말. 램프 요정 진입니다. 서승원 기수가 기생했던. 직전에 골든 엠파이어를 서승원 기수가 기생했고, 이 램프 요정 진이는 서승원 기수가 계속 기생했던 말인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방도 좀 저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 12조 마방의 인기말, 18조 마방의 인기말, 이런 마필들은 진짜 매번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승급전, 앞말, 승급전의 앞말, 모든 조건이, 이거 잘못하면 폭탄이구나.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이제 인기마로 팔려주는 게, 이게 플렉스탑이 인기마인데, 유광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광희 기수가 승률이 3.3%예요. 3.3%. 그러니까 100마리를 타면은 3마리 들어온다는 거죠. 100마리를 탔을 때. 그런 기술을 믿고 가기가, 인기마로 믿고 가기가 어렵죠. 어려워. 말도 못 믿겠고, 사람도 못 믿겠고, 이게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반면에, 제가 여기서 노리고 있는 복병 마필은, 일단, 복귀가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계속 아쉬웠었어요.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 마필인데, 자, 이번에 또 그 아쉬움도 마방에서 해결하려고 조교 상태도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조교만 잘했다고 들어오냐? 그러면 다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조교만 좋다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받쳐줘야 돼? 조교가 좋았을 때 이 말이 뛸 수 있는 각질에 맞는 전개가 받쳐줘야 돼, 전개가. 아까처럼 제가 얘는 모래를 피해야 되는데 안쪽 2번에 다른 말들, 빠른 말들만 모래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럼 아웃이지. 걔가 하늘로 날아가자는 이상 어떻게 뛰어요? 안 되지. 자, 그런 조건들을 충족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그런 조건, 한 4-5가지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복병마필이 출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준비 잘 됐고, 전개 잘 나오고, 기수도 열심히 준비했고, 자, 그러면 모든 톱니바퀴가 잘 맞아도 돌아갈 수 있겠다. 더군다나 인기마필도 불안하다. 그러면 여기 승부해야죠. 그래서 이번 6경주를 제가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7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1800m 경주인데, 자, 직전에 저희가 이 에런다이트, 박재희 기수가 직전에도 기승했었어요. 10번 외곽 게이트. 이번에 1번. 제가 직전에 준메인에 놓고 때렸던 놈입니다. 에런다이트 놓고 어메이징 원을 한 방으로 때렸죠. 이 두 마리가 딱 한 방으로 들어왔는데, 배당이 그렇게 막 썩 높은 배당은 아니었어요. 높은 배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준메인 승부처에 제가 깔끔하게 잡아냈고, 에런다이트가 10번에서 1번 게이트로 좋아졌고, 어메이징 원은 어때요? 지금 성장세가 3살짜리 마필인데 성장세가 상당히 좋아요. 좋아. 이때 같이 뛰었던 놈이 누구냐? 영광의 클래스입니다. 영광의 클래스. 에런다이트는 10번 게이트에서 정말 박재희 기수가 정말 전개를 손톱만큼도 나무랄 수 없게 완벽하게 타버렸어요. 완벽하게 외곽에서. 정말. 그리고 서승원 기수는 원래 실력이 좋은 기수니까 그렇게 한다고 쳐도. 자, 그런데 이 영광의 클래스는 어때요? 반면에 전개가 꼬였어. 얘네 둘이 직전에 전개가 정말 잘 풀려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들어왔는데 얘는 안 좋았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 다시 뛴다 그러면 얘가 얘네들을 이길 가능성도 높아요. 높은데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 경주를 이거를 승부를 할까? 6경주를 승부를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6경주로 승부를 잡은 게 뭐냐면, 결정적으로 얘를 못 믿겠어. 얘는 믿겠는데 얘를 못 믿겠어. 조인권 기수가 서울에서는 부산 내려와가지고 지금 좀 좋은데, 서울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솔직히 뭐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몇 안 되는 믿고 빼는 기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쵸? 부산에 내려와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좀 불안해요. 저는 예전 조인권이 아니라서, 예전 조인권이면 그냥 믿고 확 가겠는데 예전 조인권이 아니라서 좀 불안해서 이거를 제가 이거를 놓고 가지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부담감이 좀 큰 말이라서 말은 좋아 보이는데
아, 놓고 때리기는 버겁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중간 교수가 뭐 생각했던 대로 잘 타주거나 아니면 전개가 잘 풀리면 얘네들도 기본적인 발걸음의 사이즈가 있지만, 이 영광의 클래스라는 말도 직전 경주 얘네들하고 뛰는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밀리지 않는다. 밀리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7경주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복병 마필은 영광의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3등급 1800 장거리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말이죠. 원대항군. 그러니까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원대항군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던 마필입니다. 4개월 휴양을 하고 직전에 4개월 만에 뛰었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이제 4주 정상 주기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팔리죠. 자, 그리고 안쪽에 탐나 슈퍼.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탐나 슈퍼도 뭐 기본적인 발걸음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팔려주는 마필이고, 자, 여기에 이제 8번 바이소리얼이에요. 직전에 잘 뛰었죠. 바이소리얼도 잘 뛰었던 마필. 기본기들은 다 좋은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팔려주고 있는 거죠. 기본기 좋은 마필들이 팔려주고 있고, 자, 외곽에 12번 스톰파이터도 서승훈 기수 기승이기 때문에 더 많이 팔려줘요. 마필의 능력보다 기수의 이름 때문에 더 많이 팔려주고 있는 그런 말인데, 자, 이번 경주 좀 덜 팔리는 놈, 팔리기는 팔리는데 좀 덜 팔리는 놈, 어떤 놈이냐? 얘죠. 어화둥둥입니다. 감량 마이너스 2.5필요면은 승급전이에요. 승급전. 진경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화둥둥을 저는 좀 세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화둥둥이라는 말이 이 거세를 한 이후에 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자꾸 땡땡이 까고 안 뛰려고 그러니까 잘랐죠. 성전환 수술 해버렸는데, 거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확실하게 말이 변했어요. 변화된 발걸음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세 이후에 2번 경주를 잘 뛰었잖아요. 우승하면서 승급전인데, 승급전이라고 그래도 저는 연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거세 이후에 확실하게 좋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마필. 그래서 이번 부산 8경주에 저는 복병 마필로 어화둥둥을 말씀드릴게요.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오늘 준비한 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메인으로 선정을 한 이유. 일단 6번 로널드 덕이 인기마, 에어시티 인기마. 자, 12조 마방에 또 다실바가 기승했다고 인기마. 직전 경주 1600을 뛰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1400으로 경주 거리를 줄였죠. 직전에 주로의 영향도 좀 있었고, 뭐 모든 조건을 따져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못 뛰어도 너무 못 뛰었어요. 자, 일단은 경주 거리를 줄여서 더 팔려주고 있고, 또 다실바잖아요. 김머수 기수에서 다실바 기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리고, 근데 로널드 덕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선천적으로 머리가 좀 높아서 이 콧등굴레를 쓰고 뛰는 말인데, 머리가 선천적으로 높은 마필들은 어때요? 단거리는 먹혀도 중장거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중장거리까지 잘 뛰는 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필들이 좀 단거리가 더 좋더라, 중장거리보다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주 거리가 1200이 아니고 1400이다. 좀 변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마필이 안쪽에 3번 러너스 아이.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러너스 아이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싹수는 있는 마필이죠. 직전에도 여유 있게 7마신을 이겼던 마필이기 때문에 팔려주고 있는데, 저 인기 마필들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인기 마필들을 말씀을 드리고 메인 경주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얘네들 3마리가 날고 기어도 얘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복병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메인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쁘진 않아요. 뭐 에어시티도 불안하긴 하지만 다실바로 바꿨고 경주거리 줄였고, 그 정도면 괜찮지. 로널드 덕도 뛰었던 기본기가 있고, 러너스아이도 뛰었던 기본기가 있는 놈이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런데 조찬원이 보고 있는 복병도 나쁘지 않다. 많이 좋아졌다. 자, 그러면 얘네들하고 맞짱을 한번 떠볼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맞짱 떠서 이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덤벼봐. 해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인기마 3마리를 가서
제압할 수 있는 복병을 놓고 제가 제대로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9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뭐 인기마 접전도 뭐 좀 있었고 복병 마필들을 노려야 될 경주들이 많이 있었죠. 이번 주는 오히려 인기 마필들보다 복병 마필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씨도 갑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그거 정말 많은 변수가 될 거예요. 그거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로는 항상 여러분들이 겨울철 주로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다시 좀 따뜻한 기온이 돌 때까지는 주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어디에서 즐기시던지 간에 여러분들 건승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토요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